안녕하세요. 릴리예요. 주말인데요. 많이 날씨가 더워졌어요. 이제 여름이 시작되려는가 봐요. 제가 얼마 전에 구멍난 양말 기우는 방법을 한번 올렸었어요. 그런데 양말이 까만색이고 그 양말 색깔에 맞춰서 실도 까만색을 했더니 색깔이 똑같아서 잘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구독자분들이 실 색깔을 따로 해서 좀 알기 쉽게 좀 다시 찍어줄 수 없느냐라는 요청이 들어와서요. 제가 여기 흰 양말이랑 여기 까만 실이랑 반대로 잘 보이게끔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양말이 구멍난 양말이 또 최근에 또 안 나오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하얀 양말 한 짝을 제가 들고 왔어요. 우리 아들 거. 근데 양말 구멍이 어디가 많이 나냐면요. 칼발 있죠, 칼발. 그러니까 발끝이 뾰족한 발인 분들이 저희 남편이 칼발이에요. 어디 구멍이 있냐면 앞에 엄지발가락 이쪽에 딱 콩알만큼 구멍이 잘 나요. 그거를 자꾸 양말을 버리려니까 아깝고 또 양말값이 그래 싸지가 않아요. 양말값이 브랜드 양말을 하나 사려 그러면 한 컬레 몇천 원이에요. 그거를 일일이 사다가 하는 것도 가게에 부담도 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사러 나가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주말에 잠깐 꼬매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이 방법에는요, 꼭 양말만 기우는 게 아니다. 남자아이를 키우시는 가정집에는 남자아이들이 축구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달리기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야구를 한다거나 이러면 무릎에 항상 많이 넘어져서 무릎이 많이 깨지다 보니까 그 바지의 무릎 부분이 구멍이 잘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양말 기우는 방법으로 활용을 해도요. 옷이 포인트로 들어가서 참 예뻐요. 이 구멍을 한번 내볼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위로 좀 잘라야 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뒤꿈치 부분이 구멍이 많이 나요. 근데 저희 아저씨는 칼발이다 보니까 요 엄지발가락 요 부분이 콩알만큼만 딱 나요. 그래서 이 콩알만큼 나는 거를 일일이 사다 나르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 꼬매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요 부분을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데나 구멍을 한번 내볼게요. 구멍을 한번 내보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일단 구멍이 났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자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동그랗게 구멍이 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납니다. 갈아 먹듯이.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발바닥에 베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베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면요. 그거는 꼬매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요. 베기는 이유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베기는 이유는요. 요거는 다시 베기는 이유를 아셔야 되니까 요거 별도로 또 요렇게 한번 구멍을 한번 내놨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늘 굵기예요. 바늘 굵기가 너무 굵으면은요.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 줄 아세요? 바늘이 굵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잘 보이게끔 하려고 바늘을 굵은 거를 사용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사용하는 바늘이 어느 거냐면 요만해요. 이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쓰느냐면요. 양복 있잖아요. 양복이나 정장 스커트, 치맛단, 세발뜨기 세심하게 뜨는 그 바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쓰는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굵은
바늘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너무 굵은 거는 사용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들어갔다 나오는 요 자리에요, 구멍이 뻥뻥뻥 나요. 구멍이 커지겠죠. 왜냐면 늘어나니까 실으면서. 그래서 이 바늘은 요거보다는 좀 가늘고요, 요거보다는 좀 굵은 게 있어요. 가정용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용이 많이 쓰시는 바늘이니까, 원래 제가 쓰는 바늘은 요것인데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굵은 실이랑 굵은 바늘을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백이지 않습니까? 백이는 이유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매듭을 셌어요. 그죠? 매듭을 졌는데 백이는 이유. 겉으로 매듭이 나오게끔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쪽으로 넣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하면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겉에는 안 나오니까 깨끗하죠. 깨끗한데 요 매듭 부분이 좁쌀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발바닥이 베겨요. 베기니까 급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 모양 그대로 접어서 그냥 바로 이렇게 꼬매버려요. 이렇게 꼬매버리니까 잘 보세요. 대부분이 요즘은 양말을 기어 신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하시면 이렇게 기워요. 이렇게 기우면 매듭 지고요.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요렇게 기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구멍은 다 메꿔졌어요. 구멍은 다 메꿔졌지만 꺽칠꺽칠해요. 여기도 걸리고요. 여기도 걸리고요. 안쪽 부분도 매끈하지가 않아서 당연히 발에 백이고요. 발바닥도 백이지만 발과 바닥에 이렇게 돼 있는 면도 당연히 이렇게 백여요. 요거 보이시죠? 요런 부분이 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꼬매시면 당연히 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백이지 않습니까? 했을 적에 제가 백이지 않습니다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매끈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매듭을 칩니다. 이렇게 매듭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잖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여러 번 굴리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매듭 부분이 많이 굵어져요. 근데 양말 꼬맬 때는 많이 굵죠.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요 매듭을 점에서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대부분이 요거를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가위로 이렇게 매끈하게 잘라버릴 때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마시고요. 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잘 들으세요. 안쪽으로 보통 많이 매듭을 져요. 시작을 해요. 왜냐면 겉에 깨끗하게 보이라고. 근데 안쪽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안쪽으로 하면 발바닥하고 이 부분이 딱 닿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끈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말을 기울 적에는 안쪽으로 하지 마시고 바깥쪽 있죠? 바깥쪽 부분이, 제가 그 전에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왼손이죠. 왼손으로 바느질을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바깥 부분으로 매듭을 처음은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놓고요. 그럼 요래 놓으면은 매듭 지고 이 끝 부분이 제가 자르지 말아가 이거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을 또 자르지 마시고요. 여기서 눕히세요. 눕히시고 손으로 잡으세요. 잡고 다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을 걸어야 돼요. 그물 모양으로, 레이스 모양으로 이 안쪽으로 메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실이 어떻게 있대요?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이 있고요. 바늘에 실을 깬 부분, 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요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하냐면요, 이렇게 거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걸게 되면 사선 방향이 나옵니다. 그물 방향이 똑바르게 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딱하게 사선 방향. 쉽게 얘기하자면 도로가에 주차를 대려면 반듯하게 되면 차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대각선으로 지으면 차가 많이 들어가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으로 나오면 레이스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걸지 마시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거서서요. 이거를 또 잡아 당기시잖아요. 요렇게 잡아 당기시고요. 잡아 당기실 적에 또 어느 방향으로 잡아 당기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틀려집니다. 이 위쪽으로 잡아 당기면 안 돼요. 왜 이쪽으로 잡아 당기냐면 매듭이 위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표가 이 양말의 중간을 메꾸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위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매듭을 당겨주는 거예요. 아래로. 그러면 실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기초공사를 돌아가야 되니까 계속 한 바퀴 똑같은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시 해서 실을 잡아당기실 적에 위로가 아니라 안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갈고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일단 제가 한 바퀴 돌려볼게요. 한 바퀴 돌려보고요. 매듭은 처음에 실 부분은 요렇게 다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아 당기실 적에는 구멍난 부분으로 안쪽으로 잡아 당기라 그랬죠. 안쪽으로 잡아 당기고요. 그리고 거실 적에 실 방향이 실 귀에 실낀 방향, 요 실 부분을 거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을 잡아 당길 적에는 위가 아니라 구멍난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요. 당겨주시고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저희 시어머니가 양말을 꿰매 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머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 어머니 누가 요즘 양말을 꿰매 신어요. 그냥 하나 사드릴게요. 신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상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 양말 하나 사러 가는 것도, 버리는 것도 이 장난 아니에요. 환경도 오염되고, 가게 경제도 많이 부담이 가요. 그래서 그냥 쉬는 날 잠깐 꼬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구멍을 많이 내서 그렇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오래 안 걸려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다고 설명을 해간다고 이렇게 천천히 하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요. 이거 구멍 이만큼이 나도요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적에 칼발인 분들이 콩알만하게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1, 2분이면 구멍이 다 메꿔져요. 그리고 뭐 식탁보라든가 안 그러면 옷 같은 거 이렇게 어디에 목 같은데 옷걸이 같은데 이렇게 걸려가지고 실밥이 풀어졌다든가 구멍이 났다든가 이러면 그 옷이 수선집에 맡기기는 좀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슷비슷하게 이런 포인트 모양으로 해서 꽃 모양으로 해서 꿰매면은요 새 옷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일단은 한 바퀴를 돌려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속도도 빨라지고 쉬워져요. 왜냐면 이거를 한 바퀴 돌려놓으면은요 지금 이 부분에서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요거를 한 바퀴 돌려놓으면 실이 고정이 돼서요 늘어나지가 않죠. 왜냐면 양말은 면이니까 당연히
탄력이 있으니까 늘어나는데 실은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한 바퀴 다 돌아갔는데요. 이게 지금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여도요. 완성을 해놓고 나면 예뻐요. 이렇게 제가 일단 한 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렸어요. 그죠? 한 바퀴 돌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한 바퀴를 돌리면 요 사이사이 바늘 놓고 해가 이거 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리. 사이사이 고리가 있으니까 요 부분에 한 번씩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넣어줄게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바늘을 찌르고 실을 걸어서 빼는 것도 똑같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아 당기고 또 여기 이 부분을 했으니까 그 옆에 부분 고리에 끼워서 또 잡아 당기고요. 많이 걸릴 것 같죠? 금방 합니다. 오로지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되시면은요 금방 해요. 자, 여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기초공사를 처음에 했잖아요. 하나하나 하면 요 사이사이 실 하나하나 여기 또 고리 걸어지는 요 한 부분 요 부분을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러면 이 공간이 줄어들겠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여기 구멍이 났으니까 여기 고리에 한번 또 넣어주고요. 또 여기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처음에 10개를 들어갔으면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이 구멍이 메꿔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는 처음에 한 번 한 거고요. 여기는 한 번 사이사이 넣은 거예요. 확실히 색깔 차이가 있죠? 색깔 차이가 있죠? 이게 메꿔지는 거예요. 야무지게. 그리고 보기보다 이게 구멍 야무져서요. 구멍이 잘 안 나요. 오히려 면보다 이게 더 야무지고 단단하고요. 그리고 이 만지고 이러면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요. 또 한 바퀴 두 번째로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두 바퀴 돌았어요. 두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또 보면 요 사이사이 또 구멍이 보이잖아요. 요 부분 말고 여기서 제가 한번 늘어나 당겨 볼게요. 이래 보면 구멍 보이나요? 그러니까 코바느질을 하게 되면 코바느질 할 때 그 구멍 사이에 코바느질을 뜨개질을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요 사이에 구멍 여기에다가 넣고 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처음이 아니라 여기 두 번째 부분. 여기 첫 번째고 여기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부분. 그리고 보시면 여기 또 보이시죠? 이렇게 고리. 이렇게 잘 보이라고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고리 부분을 사이사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빠짐없이. 이렇게 해서 그물이 망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바퀴 더 돌고 그때 되면 눈에 더 잘 보이니까 한번 돌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 바퀴 돌아간 거거든요. 세 바퀴 돌아가니까 어느 정도 많이 메꿔졌어요. 그죠? 많이 메꿔졌는데 다시 또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아 당겨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이사이 구멍이 보이시죠? 어디 구멍을 여기 구멍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멍을 빼고 넓지게 여기 사이사이 구멍이 나오잖아요. 이 구멍 사이사이를 다 바늘을 넣고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줄어들듯이 이렇게 여기 구멍에 넣고 걸려 있죠. 넣고 걸고 밑으로 잡아 당기고 아까 제가 바늘 실을 꽤 길게 뺐어요. 꽤 길게 뺐는데 지금 요것밖에 안 돼요.
요것밖에 안 되는 게 그만큼 여기에 실을 그물로 메꿔지는 거야. 레이스식으로 메꿔지는 거니까 실 소비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구멍이 촘촘하게 메꿔지니까는요. 요렇게 다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래 보시면 직접 해보시면 어디 사이사이 구멍에 바늘을 넣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딱 보시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코바늘 뜨개질 하시면 구멍 하나하나 다 코바늘을 찌르고 실을 빼서 뜨개질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메꾸다 보면 어느 정도 다 메꿔져요. 메꿔져 이제 매듭을 지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매듭을 그냥 일반적으로 짓게 되면 배겨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듭을 어떻게 지냐면은요. 여기서 바늘을 그거하고 기본으로 이거는 매듭은 지는 거로 맞아요. 근데 잡아 당기는 방향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매듭을 지면 이렇게 하고 3번 실을 뒷실을 감아서 빼잖아요. 이렇게 3번 감아서 빼면서 잡아 당기는데요. 잡아 당길 때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안 돼요. 그대로 바늘과 실 방향 그대로 빼줍니다. 그대로 빼주시고요. 그대로 빼주면 이게 동그랗게 매듭이 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일자 방향으로 딱 이렇게 일자 방향으로 매듭이 져져요. 그리고 이 매듭을 져지면서 이렇게 잡아 당기죠. 딱 누르잖아요. 잡아 당기면서 누르면서 하면 매끈해져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자르지 마시고요. 여기 사이사이에 바늘로 찔러 넣으세요. 찔러 넣으시고 이렇게 잘 보세요. 찔러 넣으시고 빼주세요. 아무 때나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시면 그 다음에 바늘을 빼고요. 그러면 요 빼주신 요 부분에다가 가위로 떡 자르면 매끈하겠죠. 매끈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하면은요. 보세요. 제가 영상 찍는다고 촘촘하게 못해서 그렇죠. 조금 신경 써서 촘촘하게 하면 예뻐요. 예. 다 메꿔졌어요. 이렇게 메꿔지고요. 속의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깨끗하죠? 속하고 겉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배기지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천 자체를 양말 자체를 구멍난 모양 그대로 메꿨기 때문에 매끈하게 메꿔졌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미장을 하게 되면 시멘트가 구멍이 뽕 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메꾸고 반듯하게 바르면 매끈해지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손에 걸리는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겉에 부분도 전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걸리면은 여기서 걸립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처음에 요거 했던 부분이 여기가 걸리잖아요. 딱딱 걸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리고 속의 부분도 걸리잖아요. 왜냐면 천은 매듭도 좋고 천을 그냥 했으니까 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그물 방향으로 계속 레이스처럼 하는 거는 걸리는 게 없어요. 이게 보기보다 그래서 발바닥에 제가 배기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이 양말에만 적용을 하지 마시고요. 옷이라든가 식탁보라든가 사실 식탁보도 구멍이 잘 나요. 왜냐하면 삶기도 하고 안 그러면 뭐 김치국물이라도 흘리고 이러면 그걸 잘 안 빠지고 이러면 뭐 과산화수소도 쓰고 이러다 보면 그게 독하거든요. 그럼 구멍이 나요. 뭐 그런 부분을 뭐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런 부분을 메꿔서 이렇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하셔도요. 그게 포인트가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에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래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영상 찍는 방향을 제가 다시 연구를 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은 제 모습을 피한다고 옆으로 찍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댓글에 달아주시면은요, 태클은 걸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해드릴 테니까 태클 같은 건 걸지 마세요. 서로가 도우면서 하는 건데 그걸 뭐하려고 태클 거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태클은 거지 마시고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 주의하세요.